제가 이사를 했는데 책을 놓을 공간이 없어요. 책을 다 팔거나 버리고 앞으로는 독서를 이북으로 하거나 오디오북을 들으려고 웬만해서는 책 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책을 좋아했는지, 내가 어떤 책을 재밌게 읽었는지, 어떤 책을 사랑하는지 소개를 딱 하고 싹 버릴 겁니다. Let's get it on. 먼저 내가 책장을 어떻게 쓰는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내 육체가 있습니다. 여기 내 육체가 있으면 나한테 가까울수록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아직 안 읽었거나 다시 한번 읽어볼 의향이 있다, 이런 책들이 저한테 가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그리스인 조르바가 있거든. 이거는 정말 극호. 이거는 6학년 2반 때 쓰던 알림장입니다. 짝꿍을 바꿨다, 쉬는 시간에 장난치다가 혼났다, 뭐 이런 거. 이거는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인 졸업바 옆에 둡니다. 먼저 여기 위쪽에는 학교 다녔을 때 읽었던 음악 관련된 서적들이 있어요. 우샤! 백반종 교수님이 쓰신 교재인데 굉장히 쉽게 돼 있습니다. 재즈 화성학 책인데도 불구하고 서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스토리텔링으로 음악 이론을 설명해 주는 느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었다. 덕분에 2편도 돈 주고 샀습니다. 2편은 조금 더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A4 용지 파일들은 연습했던 것들 중에 엑기스만 여기 담아놓은 거예요. 엄청난 꿀팁들을 여기 내가 넣어놨거든. 이런 거. 이거는 쓸모는 없어요. 쓸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 근데 내 인생에 중요했던 노래들, 그런 악보들을 여기다가 내가 넣어놨지. 오두막, 순전한 기독교, 기도의 정석. 이거는 종교서적이에요. 오두막은 소설이고, 요거 두 개는 좀 뭔가 그런 학술서 같은 느낌의 에세이?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이거는 친구가 선물해줬어요.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가. 참된 예배자를 위한 예배 묵상. 이거는 제가 유급 반주를 하던 시절에 의무로 읽었던 책입니다. 유용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배 반주자인데 이걸 읽었다, 뭐 이러면 오, 그것도 읽으셨어요? 이런 책들이 기독교에 한창 심취했었던 그때 읽었던 책들이에요. 내 신앙생활의 엑기스들, 근간이 되어준 것들. 물론 가장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거는 성경입니다. 이거 위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물론 지금은 이거 다 안 읽습니다. 부셔! 이거 봐라. 이런 거는 뭐냐면 유급 반주 나갈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런 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노인팅 F키. 그때는 믿음도 있고, 그때 진짜 믿었어요. 아니 지금도 믿어. 지금도 믿는데 아웃풋이 없을 뿐이야. 그때는 아웃풋도 있었어요. 성도들의 헌금을 받고 찬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진 않았어. 근데 엄청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이런 찬양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 듣고서 이제 다 외우는 거지. 여기 적어가지고. 그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러주시면 나갈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고지 노트인데 글쓰기가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에 추천하는 책들을 보고 필사를 했어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라는 책을 맨날 카페 가가지고 책 딱 두 권 피고 원고지에 쓰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한때는 꿈을 꿨었다. 이런 거, 이런 노트 고등학교 때부터 쓴 일기장이에요. 이때는 군대에 있을 때야. 정말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 뭐 누가 GP에 들어오고 누가 나가고 어떤 일이 있고 뭐 어떤 소리가 났고, 오늘 관측 장교가 존신같이 귀찮게 해서 아침에 매우 예민했음. 진짜 존나 짜증나더라.
초임 장교들 X도 모르는데 지휘욕이 있어서 X나 허당이다. 중위진 개밥이가 제가 2014년 1월 2일 목요일에 전역을 했네요. 그리고 그 당일날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글쓰기 책을 2권 읽었어요. 딱. 요거는 논술 글쓰기 강의고, 요거는 소설 줄글 쓰는 법에 대한 노하우가 담겨 있는 책. 이라기보다는 스티븐 킹이라는 작가의 에세이 같은 느낌이에요. 수필집? 아주 재밌는 책이었어요. 2개 다. 팟캐스트에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진행하는 최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 사람 책도 사고 이것도 샀어요. 사서 읽었어요. 다 한 2번 읽었던 것 같아. 인문 교양이라고 할까요? 인문 교양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계기가 이 책을 읽고 나서였다. 지적 탐구 욕구라고 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한다? 아니 솔직하게 말한다? 지적 허영심이야. 이런 거 읽으면 좀 똑똑해 보이니까 다 지적 허영심이야. 근데 이제 그런 걸 채워주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이건 다 최 사장님의 책이었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뒤를 잇는 한국의 인기 작가. 파울로 코엘료 시리즈를 안 읽을 수는 없죠. 특히 연금술사. 군대에 있을 때 맞선님이 선물해주고 간 책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편지가 있어요. 여기는 또. 종빈아, 이 책을 너한테 주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책 읽고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마음에서야. 솔직히 이 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너고, 이 책을 가장 의미 있게 읽을 사람도 너인 것 같아서 주고 가는 거란다. 남은 군생활 의미 있게 보내고 자아의 신화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밖에 나와서는 좀 더 진지하고 병 같은 짓 안 하는 종빈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안녕, 형은 간다 병 새끼야. 다음에 보자. 이런 책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판타지 같은 그런 유희거리거든요. 근데 이 책을 누가 읽고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읽고 어디 대통령이 읽고 좋았다, BBC가 선정한, 누가 엄청나게 칭찬한 극찬한 책이다 하니까 뭔가 이걸 읽으면 교양이 생기는 것 같아. 물론 생길 수도 있어. 왜냐면은 교양이라는 게 그냥 상식이라는 얘기 맞죠? 그죠? 사람들이 두루두루 알고 있는 것들을 같이 알고 있는 게 그냥 교양인 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맞죠? 오바마가 읽고서 뭐 좋다고 했으니까 나도 읽어가지고 교양이 좀 쌓이고 이런 느낌인 거지. 뭐 이렇게 뭐 대단하게 뭐 연금술사를 읽은 사람만이 뭐 이런, 그냥 재밌게 유희거리로 즐겁게 읽었던 책. 한국 소설을 안 읽었어요. 근데 채식주의자를 시작으로 한국 소설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말, 우리말이 어떤 부분이 굉장히 매력이 있냐면, 글로 써도 악센트가 표현이 돼. 글로 써 감정이 표현이 돼. 이 채식주의자 보면은 색채가 짙은 부분이 나와요. 만약에 외국어였다면 적색, 붉은 이 정도까지만 있는데, 우리말은 빨간 것도 빨간, 붉은, 벌건, 씨뻘건 뭐 이런 게 엄청 많잖아. 줄글에도 많은 걸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소설이 더 몰입이 잘 돼요. 그리고 채식주의자도 흥미로운 주제로 좋은 문장들을 포함해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한 번쯤 읽어보면 굉장히 좋다. 사기봉기. 제가 처음으로 읽은 고전이에요. 이거는 중국 역사서인데, 사마천이라는 위인이 궁형을 당해요. 궁형. 거세를 당하는 벌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구석에서 이제 중국의 모든 과거와 현재를 집약한 역사서예요.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의 역사를 신화로부터 가져왔다. 그런 뭔가 단군 할아버지 같은 신화로부터 가져왔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사는 책이다. 중국은 중국의 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딱. 아무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읽다 보면은 재밌어요. 그냥 읽어. 근데 이걸 덮으면 다시 펴기가 너무 역겨워. 이 중국의 역사에 빠져들면 괜찮아. 근데 안 빠져들면 정말 역겹고 정말 재미없고 두껍고 무거운 책이다. 자, 이 책은 피로사회라는 책이고,
독일의 철학자 한병철 씨가 쓴 에세이예요. 피로사회라는 말이 대변하듯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일상에서의 피로, 그럼 스트레스, 무거운 중압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어. 그리고 숨쉬듯 가볍게는 그런 피로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상처를 이해하고 자기를 끌어안게 하는 심리여행. 굉장히 좋은 문장들도 많고 휴식이 아니라 집중이 필요하다. 명상으로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봤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명상을 했던 2달 동안 기쁨이라는 감정을 제일 많이 느꼈어요. 아주 즐거운 경험이고 귀하고 소중한 경험이었다. 쇼코의 미소는 이건 진짜 저는 좋게 봤어요. 우울할 때 보면 더 우울해지고 기쁠 때 보면 덜 기뻐지는 책이에요. 슬픔, 이별, 한 이런 감정들을 정말 섬세하게 잘 표현해냈어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몇 번 울었어요. 글을 읽으면서 울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랬고 내가 정말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한편으로는 글이라는 게, 허구 이야기라는 게 이렇게 매력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걸 또 깨닫게 된 쇼코의 미소.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쇼코의 미소는 특이사항이 있는데, 제가 만들어서 진행한 독서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셨던 여성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추천을 해주셨고 제가 빌린 책입니다. 이 책을 빌리고 나서 그분을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그래서 제가 고백으로 혼내줬습니다. 근데 아직 이 책이 저한테 있다는 건, 아직 못 돌려줬다는 건 아시겠죠? 스타벅스 이 프리퀀시를 다 모은 다음에 받은 초록 색깔 사무용 수첩입니다. 다이어리를 쓰고 있어요. 제일 잘 꾸민 다이어리를 하나 보여줄까? 스티커도 붙이고 2월달까지 쓰다가 3월달에 안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래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내가 짜증나니까 다꾸도 접어야지, 그냥 글씨랑 스티커 다 마음에 안 들고 지금 기분이 이상함, 이걸 마지막으로 다꿀 접었다. 다이어리 꾸미기, 꾸미는 거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있었던 일, 내가 느꼈던 것들을 기록을 하는 걸 좋아해. 그리고 정말 웃긴 게 뭐냐면 그걸 솔직하게 기록하지 않아. 왜냐면 지금처럼 누군가가 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표현하는 감정이 첫 번째가 있고, 내가 기록하는 감정이 있고, 진짜 내가 느끼는 감정이 3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참 복잡한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좀 구라도 많이 치는 사람이겠지. 내 감정을 그렇게 쉽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얘기겠지? 지금부터 소개하는 책들은 정말 에센스, 정말 액기스, 정말 사랑스러운 책들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 10명 중에 3명은 자기 인생책이 데미안이라고 말할 거예요. 실제로 제가 참여했던 독서 모임에 데미안을 얘기하니까 막 자기가 인생책이래. 나도 인생책. 10명 중에 3명이 데미안을 인생책으로 꼽았다. 왜 사람들이 데미안을 인생책으로 얘기할까? 근데 그럴만 하더이다. 옛날 소설들은 그런 잔잔한 매력이 있어요. 번역체여서 그럴 수도 있어. 투박하고 툭툭 던지듯이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불친절한 텍스트에서 느껴지는 딱딱한 감정들을 읽다 보면 그게 이제 얼음처럼 녹아. 그리고 이 책을 다 읽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겼고, 어떤 감정들이 요동쳤었는지, 그리고 그 요동친 감정들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책들이에요. 고전 소설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고전 소설에 데미안이 있었다면 뭐랄까, 이거는 고전의 에세이일까요? 고전의 뭐랄까, 정치 학술서? 이 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에서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야 되고, 그 중에 읽어야 되는 책들을 쭉 소개를 해줬어. 1등으로 써있던 게 자유론이에요. 이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공리주의자잖아요. 난 공리주의는 좀 별로거든. 근데 이 사람 말은 또 좋아.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봐야 돼. 12발자국, 정재승 교수님이죠? 뇌과학자인데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고 글도 잘 쓰셔. 그래서 이 12발자국을 11계단이랑 같이 해서 독서 모임을 진행했어요. 봐봐. 11계단은 인문학 서적이고
그쪽 분야의 지식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고, 이 12발자국은 뇌과학자의 책이야. 우리 생각과 지성, 우리 인생들이 뇌과학이라는 시각을 통해서 봤을 때 풀이를 해나가는 그런 아주 즐거운 책이에요. 어떻게? 굉장히 좋은 콘텐츠죠. 11, 12.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요즘에 이제 읽고 있는 책이고, 두 번째 읽고 있어요. 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 그냥 궁금해서 사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삶에는. 모순적이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삶에 이롭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가치가 있는 거고, 삶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죽음보다 삶이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 삶에서 완전히 배제가 된 거지. 묘지나 화장터 이런 것들은 우리 주거 공간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잖아요. 죽음보다 삶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유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가. 하지만 삶 자체는 죽음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삶도 가치가 있고 죽음도 가치가 있다. 분명히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삶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촌철살인의 칼럼들도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한 번쯤 심심풀이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자, 마지막, 그리스인 조르바. 이 책은 제가 호주를 가기 전에 백반종 교수님, 재즈 화성학 쓰신 이 교수님한테 교수님이시라면 제 나이 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연습을 더 하겠다, 여행을 가겠다, 이런 대답이 아니라 책을 좀 많이 읽어볼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음악인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듯이 물어봤는데 책을 읽으라니요? 그래서 그렇다면 무슨 책을 읽어야 하리요? 그랬을 때 이제 그리스인 조르바를 추천해 주셨고, 이 책을 시작으로 책 읽는 걸 좋아하게 됐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이 책을 2번 읽었는데 2번 다 모두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서 눈가가 촉촉해지고, 고전에는 억지로 막 슬픈 일이 있고 막 감정을 쥐어짜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그 밀려오는 감동이 있단 말이야. 놀랍게도 그것은 뻥이야. 소설이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일이 아니야. 가짜야. 근데 가짜를 보고 그렇게 감동해서 내 삶에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지데노리앗을 읽었을 당시만 해도 자기계발서야말로 효능이 있는 책이다. 그래도 알 거리가 있으니까. 지식의 찌꺼기가 좀 남잖아.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무조건 소설. 지적 허영심을 채우는 그런 자잘자잘한 지식이 있는 것보다 결국에 큰 감동을 주는 책들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가치 있는 큰 감동이 어쩌면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소설, 특히나 고전소설은 엄청난 가치가 잠재되어 있다. 당신에게. 고전을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에게도 과감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책입니다. 3번이고 4번이고도 읽어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내 몸속에 가장 가까이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 책장을 소개시켜드렸고, 제 책장에서도 의미 있고 좋은 책, 의미 없어도 되지만 재밌는 책, 내가 감명 깊게 읽었고 감명 깊게 읽을 책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을은 또 이제 독서의 계절이죠. 책을 계절에 하나씩 읽어보면 아주 좋다. 맨날 유튜브만 보고 맨날 유튜브 보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다. 사실은 가을에 촬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미 이사를 마쳤고, 내가 내 유튜브를 딱 보니까 3개월에 하나씩 올리더라고. 요즘에는 그런 추세로 봤을 때 아마 이 영상은 가을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책을 다루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사도 할 겸. 굉장히 덥지만 지금 긴팔 셔츠를 입고 있는 이유도 아마 이것이 가을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땀을 흘리며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내용이 됐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한지, 더 이상 너를 방해하지 않을게. 나이로비에서도 잘 지내. 넌 지난 일들을 잘 잊는다고 했으니 좋은 기억만 남기고 다 잊어. 아니, 좋은 기억도 다 잊어. 한지, 네가 건강하길. 너의 가족도 내 아도.